진짜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어디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바람이라니? 그것도 호스트바 개자식이랑. 저는 다들 알만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막판 마감 시기에는 야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말 고마운 게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항상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수고했어. 밥 먹었어? 하면서 따뜻하게 챙겨주고 늘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나 대신 스스로도 좀 챙겨. 내가 일하느라 함께 못해주지만 당신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비를 늘려줬어요. 이게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제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심각한 얼굴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신데 병원비도 간병인 비용도 너무 힘드시대. 어디가 안 좋으신데? 아니다. 내가 전화드릴게. 저는 당연히 사위로서 걱정이 되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전화기를 집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안 돼. 전화하지 마. 엄마가 당신한테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으시다고. 절대 모르는 척 해달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픈 걸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싫어하신대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식한테도 아픈 거 숨기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돈은 내가 마련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아내도 고마운 표정으로 안도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 일도 챙기고 간병인 관리도 해야 하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 병간호 때문에 바빠져서 집안일에 좀 소홀해진 것 같았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 일찍 퇴근한 날 빨래라도 돌려주려고 세탁기에 옷을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 외투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처음엔 그냥 영수증인 줄 알고 무심코 펼쳤는데 땡땡 호텔 디럭스룸 투숙인원 2명 조식 포함.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친정에 다녀왔다고 한 날이랑 정확히 같은 거예요.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내와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며칠 뒤 우편함에서 낯선 카드사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수취인이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 가입을 축하한다며 혜택 광고 종이와 함께 카드 사용 내역서가 있었어요. 땡땡 백화점 명품관 348만원. 날짜는 아내가 간병인 비용이 더 늘었다며 돈을 달라고 하고 친정에 다녀왔다는 그 주였어요. 확실해졌습니다. 아내는 지금껏 간병을 하러 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장모님 병원비가 아니라 호텔비와 명품 선물에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바보였죠. 엄마가 이러이러한 치료를 해야 해서 돈이 더 필요해. 라고 아내가 부탁할 때마다 저는 진짜 걱정하면서 돈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다른 남자랑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고 명품까지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내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랑 카드사 안내장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고 앉아서 이게 뭐냐? 설명해봐! 라고 했어요. 처음엔 아내가 당황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이 집에만 좀 더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늘 혼자니까. 나도 외로워서 그런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외로워서? 내가 밤낮 없이 일한 게 누구를 위한 건데? 엄마 병간호? 엄마 병간호를 호텔 가서 명품 사들고 하냐?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버티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돈만 주면 다야? 그래서 바람을 폈다는 게 변명이 돼? 그것도 장모님을 팔아서? 나도 여자인데 누군가 함께 해주는 따뜻함이 필요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아내의 태도에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뒤에서 이런 짓을 할 게 아니라.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고
불편한 침묵이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대화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일단 집을 벗어나려는 찰나에 아내가 입을 열더군요. 그건 그냥 실수였어. 잠깐 논 것뿐이야. 이제 안 다닐게. 나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줘. 얘기를 들어보니 심심해서 가입한 동네 커뮤니티에서 또래 유부녀와 친해졌는데 자기가 놀러가는 재밌는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간 곳이 호스트바였다더군요. 처음에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같이 노는 게 즐거워서 몇 번 갔다가 거기 있는 선수와 눈이 맞았고요. 손끝이 떨려오고 머리는 아파오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그날 밤 아내가 서류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날 이후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만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끊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울면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속고 살고 싶지 않아. 아내가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재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이혼 서류 앞에서 펜을 잡고 있는데 손이 멈춥니다. 한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정말 끝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딱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결심은 단호했는데 막상 사인하려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